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그 안에서도 한 가지가 좀 중요하고요.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 부분분수. 하나는 뭐냐? 무리식. 근데 무리식은 뭐 따로 공부할 건 없어요. 그냥 유리화만 할 줄 아시면 되고. 대신 이 부분분수 변형은 여러분이 저 고1 때 공수 2에서 했던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면 시그마 안에 부분분수 분수식이 나오게 되면 니네가 분수식 덧셈은 못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표적으로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1학년 때 배운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죠. A, B분의 C가 있으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쪼개서 분의 1 빼기 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부분분수 변형입니다. 3개짜리도 된다 그랬죠? A, B, C분의 D가 있으면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가운데가 2개씩까지 가면 되죠. 통분해서 지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뭐 부분분수 변형식은 이렇게 된다. 두 가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요지는 얘나 이 부분분수 변형이든 뒤에서 하든 루트든 전체적으로 핵심은 다 상쇄되는 거예요. 상쇄. 지워지는 겁니다. 시그마 덧셈으로 쭉 풀어 쓰시면 지워져서 덧셈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부분수 변형은 할 수 없죠? 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없어요. 무리식 유리하세요? 넘겨서 이제 416쪽에 보시면 바이블 그 플러스 여러 가지 수열해 가지고 2개, 3개 써 있는데 우선 몇 급수는 학교에서 배우면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대신에 몇 급수라는 말은 집어치우고 아무튼 그리고 옆에 있는 군수열은 안 가르쳐도 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내가 그 수열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수열은 어쨌든 저쨌든 규칙성 찾기 싸움이거든요. 수열은. 근데 군수열은 그냥 그 규칙성에 대한 확장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군수열이 교과에 들어있을 때가 있긴 했으나 그 이후에는 군수열이라는 게 교과에는 없지만 시험에는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뒤에 보면은 410쪽에 보시면 계차 있어요. 계차. 이 계차 수열이라는 것도 교과는 아닌데 역시나 얘도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알아두라고는 합니다.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몇 급수는 좀 배우셔야 되고요. 계차 수열은 좀 배우셔야 되고, 군 수열은 뭐 개념을 배울 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구나 정도. 자, 우선 몇 급수는 뭐냐? 몇 급수라는 거는 용어는 뭐 알아두시면 몇이 뭐예요? 몇? 몇이 뭐예요? 금역이 아닙니다. 몇이 뭐야 몇? 몇이 파워예요. 파워. 알겠습니까? 파워 급수. 파워 급수. 아유 재미도 없고. 몇 급수는 그래서 우리가 몇 급수를 뭐라 그러냐? 일반항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이면 그게 몇 급수예요. 일반항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이면은 이런 게 몇 급수라고. 일반항. 이런 식이면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몇 급수라 그래. 알겠어요? 이름이. 원래 이 급수라는 표현은 어디 가서 배우느냐면 여러분이 이 급수라는 표현은 미투가에 배워요. 미투. 근데 웃긴 거는 미투 가면은 몇 급수를 배우냐? 또 웃긴 건 미투 가면 몇 급수를 따로 또 얘기는 안 해. 그냥 야 니네 대수할 때 몇 급수 들어봤지? 응 그거요. 자 이러면 넘어가지. 정작 미투 가면 또 안 해요. 자 우선 몇 급수가 뭔지는 알아두시고,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 풀 때 몇 급수 배운 방법을 쓸지 말지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이제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합을 구하래요. 자, 일반항이 지금 보니까
저 수열의 합의 1반항을 따져보니까 1반항이 뭐가 되냐? 곱하기거든? 앞에 거는 1, 2, 3, 4네요. 뒤에 거는 2의 거듭제곱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1반항이. 그래서 등차죠? 등비죠? 몇 급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합을? 몇 급수의 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참고로 아이디어만 기억하면 되죠. 등비의 합공식 아이디어를 등비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랑 같습니다. 몇 급수의 합의 아이디어는 몇 급수 합은 등비 합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비 곱하기가 아이디어예요. 공비 곱하기. 공비 곱하기. 나중에 이런 거 이제 필기를 하잖아. 안 하는 애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어차피 필기를 해도 문제인 게 이런 걸 필기를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 이 필기 이렇게 해놓고 공비는 아니다. 자, 이게 뭐지? 공비는 하지 말래. 공비가 아니라면 선생님 이게 등비가 아닌 건데 선생님 잘못 써줬나? 그리고 아주 그냥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 진짜. 자, S를 1 곱하기 2 이렇게 써볼게요. 자, 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라고? 공비 곱하기의 공비. 갑자기 더하기가 나와요. 어디? 저기 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공비 곱하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공비가 얼마야? 2거든? 2? 그러니까 양배에다가 2를 곱해요. 그리고 쓸 때 비슷합니다. 등비에서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밀어쓰기 하거든요. 한 칸씩. 얘도 밀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한 칸씩 밀어 쓰시면. 그리고 나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S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S의 의미는 없으니까 이렇게 안 쓰고 1 마이너스 2S예요. 자, 첫 번째 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요. 자, 두 번째 줄부터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줄부터 여기 뒤에 여기까지 빼면은 잘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 지수의 앞에가 다 1이 돼요. 1. 빼면 1, 빼면 1, 빼면 1, 빼면 1. 아십니까? 1이 돼요. 그리고 묶여요. 2제곱, 2, 3제곱, 2의 9제곱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 또 잘 하셔야 되는 게 뺀 거죠. 마이너스 하셔야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계산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특이하게도 얘를 여기다가 넣어도 합이 같이 처리가 됩니다. 등비가. 근데 이건 얘가 독특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변 계산하고 나누는 건데 여기세요? 일반적으로 등에서 몇 급수 문제는 그 값을 구하라고 잘 안 내요. 그러면 조금 정말 쉽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 요 식처리가 더럽거든요. 여기가 계산이. 그러다 보니까 몇 급수 문제는 얘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얘가 뭐 꼴을 줘요. 꼴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뭐 a 곱하기 2의 몇 제곱 막 이런 식으로 꼴을 줘요. 그래서 미정계수를 갖다가 찾으라고 많이 냅니다. 합을 세워놓고 계산을 하라고 내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계산 니들이 하시면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실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몇 급수에서 니네가 얘 요거하고 요거
저 핑크색으로 쓴 두 놈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나온 요 2, 여기서 나온 2죠. 요 2는 몇 급수의 구조적으로 등차 등비인데 요거예요, 요거. 요거라고. 그럼 요 1, 요 1은 뭐냐? 요 1의 정체는 뭐예요? 요 1의 정체? 요 1의 정체. 그래서 조1의 정체는 이죠. 공차, 공비, 정체가. 여기가 지금 1이 나왔던 이유는 마침 얘가 공차가 1이니까 잘 보면 이렇게 밀어 쓰셨을 때 빼는 걸 잘 보면 마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거든요. 등차 부분에. 그럼 등차 부분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공차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아시는 게 몇 급수를 아는 거야. 이게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몇 급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몇 급수가 이제 뭔지 아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몇 급수의 합을 구하는 아이디어를 아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그리고 합처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요런 놈들의 정체를 아셔야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됐습니다. 넘어가서. 자, 군수열은, 저 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에 대한 거고, 말 그대로 수열의 규칙성이 그룹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룹. 이거 보세요. 1, 2, 1, 2, 3, 1, 2, 3, 4, 1, 2, 3, 4, 5. 규칙성이 뭐냐? 그냥 어렵지 않게, 요런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런 규칙성을 토대로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몇 번째 항은 누구냐? 또는 누가 몇 번째 항에 등장하냐? 또는 뭐 몇 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면 얼마냐? 이런 거기 때문에 군수열의 핵심은 군을 잡으시는 게 1차적으로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군을 잡고 그 군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군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이 군의 특징을 파악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은 각각의 군의 항수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군에서의 규칙성, 이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문제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예시가 뒤에 있는 거 하나 해드리면, 자, 이런 게 있어요. 60항을 구하래요. 60번째 항. 자, 군을 좀 나눠요. 우선 규칙을 잘 보니까 아마도 군은 이렇게 나뉘겠네요. 자, 그러면은 군 1군, 2군, 3군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각의 군의 특징 파악인데, 우선 각각의 군의 특징 파악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항수예요. 항수. 항수가 몇 개냐? 하나네요. 두 개네요. 세 개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주어진 수열에서의 말 그대로 각각의 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특징이 뭐냐? 각각의 군의 특징은 분수야. 분수인데 분모 분자를 보니까 분모가 항상 그 군의 넘버랑 항상 똑같아요. 분모가. 그죠? 그리고 분자는 1부터 그 각각의 군의 항수만큼 차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중요한 게 일반항이야. 왜? 일반항 n번째 항을 알면은 그 수열을 다 알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군 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n군이 중요한 거죠. n군.
n번째 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군은 항수가 몇 개겠어요? n이에요. 그럼 그 n번째 군은 그 각각의 군에 들어있는 n개의 분수의 특징이 뭐냐? n분의 1, n분의 2, n분의 n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 있다고? 더 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 좀 더 할게. 자, 그럼 이제 60항을 구하랬어요. 60항. 항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n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군까지 항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n까지야. 아, 얼마예요?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얘가 60 근처인 애를 찾아야 되겠죠. 얘가 60 근처에. 근데 뭐 아시다시피 1부터 합이니까 우리가 익숙해지시면 어디까지 보시면 돼요? 우선은 10군까지 보게 되면은 10군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10군까지 10군까지 다 더하시게 되면 55개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11분에서 60항이 나오겠네요. 그죠? 55, 56, 57, 58, 59, 60번째 항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1군의 60번째 항은 11군 안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의 정체는 뭐가 되냐? 아, 분모는 군의 넘버, 분자는 차례대로 1부터 5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게 군수열 문제예요. 이런 게 군수열 문제. 뭐 이렇게 쉽게는 안 되겠죠, 내도. 질문 있어요? 자, 다음은 계차인데, 계차는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주어진 수열이 있는데 1, 3, 7, 15, 31이에요. 자, 1, 3, 7, 15, 31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찾으라고 하면 얘들은 맨날 뭘 하냐? 빼봐요. 맨날 뭘 하냐? 나눠봐요. 왜?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 빼봤어요. 2 커졌고 4 커졌고 8 커졌고 16 커졌어요. 등차가 아니죠. 등차는 아닌데 어쨌든 규칙은 좀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규칙이 보이니까 이 다음 수가 뭔지는 알겠어.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 수가 뭔지는 알지만 예를 들어 한 번에 예를 들어 한 30번째 항을 구해라? 모르겠어. 그런 거는 써보진 않으면. 그래서 배우는 게 요건데, 참고로 이제 우리는 얘가 주어진 수열 AN이라고 하면 그 주어진 수열에 이웃한 항의 차가 하나의 새로운 수열을 이루고 있죠. BN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웃한 항의 차가 새로운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우리는 요 이웃한 항의 차이가 나타내는 수열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개차 수열. 알겠습니까? 이름이 제가 개차라고. 그러니까 AN은 그럼 뭐라고 부르냐? AN은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건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등차 등비 때부터 잘 이해하신 분들은 똑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 AN이 있어요. 개차를 가져요. A1, A2, A3, AN-1, AN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개차 수열이 BN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늘어나는 게 플러스 B1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늘어나는 게 플러스 B2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늘어나는 게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B? 뭐가 돼요?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수업을 집중해 듣고 있다고요? 듣고 있긴 개코를 듣고 있어요. 지우개 똥 만들고 있는데. 아니, 응? BN 마이너스. 응?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린 이로부터 AN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AN은 A1에서 이렇게 가면 되죠. AN은 A1에다가 더하기 B1부터 Bn-1까지 더하면 되죠. B1부터 Bn-1까지를 더할 거고 우리는 이 덧셈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호를 어제 배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그마죠. 요게 개차 수열의 일반을 구하는 공식 아닌 공식. 그래서 우리는 가르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개차가 나오면 개차 일반항을 바로바로 쓰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그나마 조금 유용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일 뭐 이런 거 봤을 때 어설프게 그냥 공부를 어설프게 하는 애들 아예 안 하는 애들이 뭐 궁금해하지도 않겠죠.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 제일 많이 물으면 여기 왜 n-1이냐 여기 n-1 왜 잡힌 거냐 n-1 있으면 n-1개 더 있으니까 n-1이지 뭘 왜겠어. 그럼 위의 문제에서 해볼게요. 위의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 초항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개차 일반항을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개차 일반항은 뭐냐? 등비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2의 K제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얘 등비 합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2고요.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 어차피 1이니까 분배하시면 2의 n제곱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딸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에 뭐가 있냐면 얘를 갖다가 몇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얘를 갖다가 뭐 제2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 따야 시그마 처리해서 합을 구할 거 아닙니까? 개차까지. 주로 뭐 중상위권 이상도 다 알아둡니다. 개차 수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 뒤에 우리 시간에 이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마프레는 좀 있을 텐데. 자, 441의 개념 찾고 있어요. 보세요. 1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합을 구하시려면 시그마 처리해야 됩니다. 시그마 처리하시려면 일반항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요. AN은 n번째 항에 관찰을 해보니까 분자가 1이네요. 그리고 분모는 곱셈이네요. 근데 곱해진 애들의 앞뒤를 갖다가 잘 관찰을 해보니까 n번째 항은 앞에는 n이고 뒤에는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일반항을 땄으면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합니다. 뭘 하랬어요? n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일반항을 k로만 바꿔서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놓고 부분분수 변형이 보입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시게 되면은 1분의 1이니까 쓰나 마나고 쪼개주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거 합 계산은 뭐 방법은 뭐 자기가 하다가 터득하셔도 되는데 잘 안 되시면 그냥 보여주려 하시면 시그마를 앞에다가 넣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n분의 1이요. 시그마를 뒤에다가 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n 더하기 1분의 1까지 됩니다. 그러면 상쇄되는 애들이 어디냐면은 2부터 n까지가 상쇄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애는 앞에 1이 남고 뒤에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나중에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 좀 연산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상쇄가 될 때
요만큼만 써봐도 알겠죠? 요만큼만 써봐도. 왜냐면 요만큼만 써봐도 앞에 있는 시그마에서 2부터 뒤에 있는 시그마의 2부터 지워지니까 결국에 앞에서 하나가 남거든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하나가 남아야 돼요. 해보면.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통분이 알아서 하시고. 됐어요? 자, 2번. 자, 2번도 시그마 처리해야 되니까 일반항 구하시는데 일반항 분자가 1이고요. 분모는 제곱 빼기 1이네요. 근데 앞에 써있는 애들 보니까 얘가 2, 3, 4, 5예요. 아, n 플러스 1이죠. 아, 분모를 갖다가 합차를 돌리시니까 합차를 돌리면 둘이 한 번 더한 거 쓰면은 n 더하기 2고 뺀 거 쓰면 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처리하시면은 k는 1에서 n까지. 자, 부분분수 처리 요령인데 일반항 쓰실 때에는 작은 걸 앞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작은 걸. k에 k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부분분수 변형하시게 되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해하시면은 2분의 1이 생기고요. 그리고 쪼개 주시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어차피 2분의 1은 숫자니까 상수배 앞으로 빠질 거고요. 시그마가 들어가서 써주면은 앞에 시그마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n분의 1까지고요. 뒤에 시그마는 1부터 써주시면은 빼기 3분의 1, 4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가 지워지냐? 3번부터 n번까지가 지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남는 게 앞에 두 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남습니다. 이 다음에 통분을 하셔야 돼요. 알아서. 이거 통분 하셔야 돼요. 요런 게 부분분수 처리. 아까 못한 그지 낑낑이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숨을 내실 만한 내용이 아닌데 깊은 한숨이 나오네요. 그럴 수 없어. 자, 넘어가요. 부분분수 변형은 솔직히 부분분수 변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어렵냐면은 일반항 따는 게 어려워야 되거든. 대부분 일반항을 못 따야 되거든. 근데 뭐 7번. 자, 다음에 식의 값을 구하래요. 루트가 나오네요. 루트가 나오시면은 유리화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리화 해주시면 합차 바로 돌려요. 분자에 뭐가 생기냐면은 3에 루트 3k 더하기 1 빼기 루트 3k 빼기 2가 생기고 합차 때리면 얼마냐면 3이에요. 아, 이쁘게 줬죠. 이렇게. 자, 얘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시그마 앞에 들어가시면요 1 대입하면은 시그마 4고요 2 대입하시면 시그마 7이고요 10이고요 땡땡땡 40 대입하시면은 121이네요. 자, 뒤에다가 시그마 들어가시면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1이고요 2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4고요 마이너스 루트 7이고요 땡땡땡 40 대입하시게 되면은 118 마이너스 루트 118 됩니다. 그럼 얘는 상쇄되는 부분이 어디냐 보시면은 4번부터 118번까지. 그러면은 얘가 하나 남죠. 루트 121. 그러면 쟤도 하나 남아요. 상쇄되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분분수나 얘나. 그죠?
2번 로그 나옵니다. 로그랑 시그마가 엮일 수 있다는 거 미리 예측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풀어써 보시면은 로그 5에 시그마에다가 1 넣으시면 얼마예요? K에다가 2분의 3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K에다가 2 대입하시면 3분의 4거든? 근데 진수의 곱이니까 3분의 4죠. 3 대입하시면 4분의 5죠. 48 대입하시면 49분의 50이죠. 자, 지워지는데 이거 상쇄되는 거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맞지. 근데 그렇게 지우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지우는 방법 말고 보시면은 분모 분자에서 공통 부분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3번부터 49번까지 이렇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25 로그 5에 25니까 2 되겠죠. 로그는 시그마랑 엮여서 나올 거다.